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숨겨진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저기 제 목 안에 숨겨진 목젖이 있긴 하지만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네요. 제 농담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면 이 26개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물건들 중에 예전부터 알고 있던 게 몇 개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느 쪽이든 좋아요. 가봅시다. 휴대폰의 스페이스 버튼을 확인해보세요. 탭을 길게 누르면서 어떻게 커서로 변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변경하려는 모든 문자를 탭하는 대신 입력한 텍스트를 쉽게 탐색할 수 있어요. 만약 이 기능이 폰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보세요. 헤어 컨디셔너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임시 섬유 유연제로도 쓸 수 있어요. 손세탁에만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세탁기는 이 팁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오래된 백앤릿을 사용해 섬세한 세탁물과 나머지 옷들을 분리하세요. 속옷, 슬립, 스타킹 등등 말이에요. 빨래하기 전에 백앤릿을 끈 주머니로 만들어 세탁물에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백앤릿 입구에 밑단을 꿰매고 그 밑단을 통해 끈을 꿰어 당기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채워진 백앤릿을 세탁기에 던져 넣기만 하면 돼요. 그게 섬세한 옷들을 오래 지속하게 해주는 세탁 가방 역할을 해줄 거예요. 베이킹소다를 베이스로 한 치약이 있다면 입냄새를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집 청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재사용 가능한 음식 용기는 음식 냄새가 배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치약으로 그 용기를 문지르면 냄새가 곧 사라질 거예요. 또 부엌 싱크대를 그걸로 청소해보세요.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발에 있는 엄지손가락이 아니에요.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족무지라고요. 안녕 족무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 발가락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예요. 머리핀을 정확하게 꽂는 방법은 웨이브 무늬 쪽을 아래로 한 상태인데 이건 머리에 꽂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화장실에 있는 치약 튜브 끝에 하나를 꽂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머리핀은 치약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는 걸 도와줄 거예요. 계속 쓰면서 튜브 아래로 밀어주기만 하면 치약을 쇼핑 목록에 올리기 전까지 며칠 더 절약할 수도 있어요. 만약 집에서 울타리나 벽을 칠할 때 땅이나 바닥에 둔 붓에서 페인트가 떨어지면 보통 짜증나죠? 이걸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페인트통 입구를 가로질러 큰 고무줄을 펼쳐주세요. 붓을 통에 담근 후 고무줄을 사용해 여분의 페인트를 긁어내세요. 이제 발밑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베이킹소다가 악취를 퇴치하는 데 좋을 뿐만 아니라 소금도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어 만약 운동화 냄새가 여러분의 코를 모욕하기 시작한다면 안에 소금을 조금 뿌리고 밤새 놓아두세요. 염화나트륨 결정은 박테리아와 그걸 만들어내는 냄새를 없애줘요. 다시 신기 전에 운동화를 털어내는 걸 잊지 마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름에 소풍을 갈 때 완전한 식기 세트를 챙길 필요 없어요. 약간의 이쑤시개와 치실만 있으면 충분할 거예요. 치실로 치즈나 빵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자르세요. 부드럽고 깔끔한 조각으로 자를 만큼 충분히 강해요. 치즈와 빵에 약간의 페퍼민트 향이 첨가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무향 치실인지 확인하세요. 이쑤시개의 경우 빠르게 포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재밌어요. 소풍이 끝나면 당연히 치실과 이쑤시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양초 왁스는 굳어졌을 때 가구에서 떼어내는 게 성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다시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천으로 얼룩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왁스가 떨어진 곳에 천이나 수건을 놓고 강한 열기로 드라이기를 털어주세요. 얼룩이 부드러워지면서 천에 스며들게 되고 그 후에는 표면을 깨끗하게 닦기만 하면 돼요. 버스 창문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작은 점들은 프릿이라고 불러요. 걱정 마세요. 프리하게 있어도 돼요. 유리는 특수 고무 프레임에 장착되며 프릿은 실란트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본질적으로 가장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구운 세라믹 페인트예요. 노트북 충전기의 플랩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안전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 클립에 선을 감을 수 있어요.
안경과 선글라스는 언뜻 보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통통 튀며 유연해 보이는 프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장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건 좋은 제품이라는 표시니까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걸 고르세요. 이런 유연성은 착용 시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며 또한 안경이 깨지거나 너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줘요. 사포는 가위나 바늘을 갈거나 미끄러운 신발 밑창을 거칠게 하거나 스웨이드 가죽에 얼룩이나 흠집을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뾰족하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은박지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큐티클을 위한 특별한 도구가 없다면 한쪽 끝에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가져와 보세요. 그걸로 큐티클을 살짝 뒤로 밀어주면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오렌지와 같은 많은 종류의 과일들은 그물 모양의 봉지에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접시나 부엌 싱크대를 닦기에 충분히 거칠어요. 그냥 버리는 대신 단단히 묶으세요. 현금을 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특별한 머니 클립이 필요하지 않아요. 간단한 바인더 클립이면 충분해요. 효율적으로 그 일을 동일하게 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현금을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제가 봐드릴게요. 진짜로요. 별도의 용기에 과일이나 달콤한 토핑이 함께 제공되는 요거트를 만나게 되면 토핑을 요거트에 섞기 위해 숟가락으로 뜨지 마세요. 이런 용기는 그걸 둘로 접어 토핑을 요거트에 간단히 부을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싱크대와 변기에 같은 뚫어뻥을 쓰는 건 사실 최선의 생각이 아니에요. 간단한 컵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싱크대용으로 만들어진 반면 화장실은 다른 종류가 필요해요. 이것도 컵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안에서부터 추가 플랩이 접혀요. 플랩은 화장실 배수구 입구에 완벽하게 장착되면서 막힌 것을 뚫는 충분한 흡입력을 제공해요. 종이 클립을 사용해서 고장난 팔찌를 수리할 때까지 고쳐 쓰세요. 부서진 양 끝을 종이 클립에 걸쳐서 손목이나 발목에 고정되도록 잘 조여주세요. 방금 산 음료 컵에 뚜껑이 있고 그걸 급하게 마시고 싶지 않다면 뚜껑을 열어 컵 받침으로 쓰면 돼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죠. 여행을 가기 위해 보석을 포장하거나 그냥 보석함에 가지런히 정리하려 할 때 필요 없는 단추를 귀걸이 홀더로 쓰세요. 최대 2개까지 단추구멍에 귀걸이를 넣고 귀에 꽂는 것처럼 뒷마개를 끼세요. 귀걸이를 고정시키고 귀에 더 잘 보이게 해준다는 투명 디스크는 실제로 착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진짜 용도는 포장 안에 있는 동안 귀걸이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래된 휴지 상자는 휴지를 다 썼을 때 다른 것들을 보관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안에 비닐봉지 한 묶음을 넣고 휴지처럼 하나씩 꺼낼 수 있죠. 부엌 가위의 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지점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종종 있어요. 이건 백리향, 쪽파, 로즈마리와 같은 다양한 허브들을 손으로 뽑는 대신에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 잎들을 벗겨내는 데 쓸 수 있어요. 아이폰 카메라 옆에 있는 작은 구멍은 플래시가 아니라 마이크예요. 사실 셋 중 하나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폰을 어떻게 들고 있든 간에 모든 소리를 잡아내죠. 그리고 이 특별한 건 음성 인식에도 도움을 줘요. 오, 안녕? 내 목소리 알아듣겠어요? 내가 나처럼 들리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여드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 영상에서 모두요. 와, 정말 대단해요.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탄산음료 분수대예요. 우리 모두 겉모습만 보지만 그 모든 탄산음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셨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짜잔! 알고 보니 튜브가 잔뜩 들어있는 여러 개의 상자였어요. 음료가 다 떨어지면 직원들이 상자를 갈아 끼우고 튜브를 다시 꽂아 넣는 거죠. 자, 이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을 몇 군데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맥 컴퓨터 화면 속 모습이에요. 또한 빨래방 건조기에 숨겨진 단면입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5가구 중 4가구가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반 주택 소유자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비싸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어요. 식료품 쇼핑은 흔한 일이고 우리 모두는 유제품 냉장고를 수없이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알고 보니 그냥 선반일 뿐이고 매장 직원이 반대편에서 제품을 쌓고 있었어요. 이치에 맞는 일이지만 이럴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은 없었죠.
이 사진은 엘리베이터 버튼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연히 전선이 많이 있어요. 버튼은 모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특정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은 샤프트에 일련의 구멍이 있는 긴 수직 테이프입니다. 센서가 통과하는 구멍의 수를 세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죠. 좋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청바지의 금속 리벳은 처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상징적인 인물인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곳에 구리 리벳을 추가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누구나 알고 있는 청바지의 전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장식적이고 독특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신발에 여분의 고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땀이나 통풍을 위한 고리가 아닙니다. 다른 고리와 마찬가지로 신발끈을 묶기 위한 여분의 고리죠.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신발을 발목에 묶어주는 역할을 해서 하이킹을 하거나 언덕이나 트레일을 오르내릴 때 특히 유용해요. 많은 코트의 자켓의 뒷면에 있는 벨트 같은 거 보셨나요? 알고 보니 여분의 천을 뒷면에 모아서 작업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버사이즈 군용 자켓에 처음 등장한 것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스타일과 전통을 위해서만 벨트가 추가되고 있죠.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는 작은 천 봉지나 단추 또는 두 가지가 함께 제공되어 사실 이건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래 단추를 잃어버렸다면 단추를 교체할 수 있죠. 천 조각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메울 수도 있지만 주된 용도는 다양한 세탁 제품을 테스트하고 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샘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모자에 있는 폼폼이에요. 18세기의 선원들이 실수로 머리를 부딪힐 때 보호하기 위해 폼폼이 달린 모자를 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일반인들도 폼폼 모자를 썼는데 폼폼의 색깔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했어요. 대공황이 닥치면서 사람들은 이 귀여운 장식품이 달린 모자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여분의 털실로 만들어졌어요. 저렴하게 모자를 장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본 적 있으시겠지만 일부 보도에는 돌기가 있는 작은 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경사면을 알리는 신호예요. 또한 여러 가지 패턴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자동차 대시보드에 가스탱크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는 걸 보셨나요? 이 화살표는 가스탱크가 있는 차의 측면을 가리킵니다. 주유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계속 있는 건망증 환자에게 매우 유용하며 가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바로 눈앞에 답이 있어요. 패널에서 화살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아이콘의 연료 호스가 대신 측면을 나타냅니다. 많은 메이크업 및 위생용품의 뒷면에는 6M, 12M, 24M과 같은 표시가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개월수예요. 호루라기는 내부에 공이 없어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공이 들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이 없어도 소리가 나긴 하지만 그 소음이 매우 밋밋하고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루라기 안에 공이 있으면 불 때마다 공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다양한 음정을 만들어내고 소리가 더 분명해져요. 막대 사탕에 막대 끝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 사탕을 스틱에 넣으면 사탕의 일부가 구멍으로 들어가 사탕 부분을 고정해요. 이렇게 하면 캔디볼이나 다른 모양의 사탕이 막대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짜증나죠. 줄자 테이프는 끝에 금속 스터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측정하는 표면을 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멋진 점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슬롯도 있는데 여기에 못을 걸면 양손이 자유로워져서 측정을 계속할 수 있어요. 테이프의 끝부분에는 가장자리에 굴곡이 있어서 표시 도구가 없어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테이프의 날이 왜 구부러져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테이프를 펼쳤을 때 모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와 마킹 외에도 검은색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48.8cm마다 있으며 건설업자들이 대들보 간격을 맞추는 데 유용해요.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을 걸고 싶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서로 약 40cm 간격으로 배치된 새끼둥의 정확한 중심을 표시해요.
그 중심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 무엇을 걸든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전에는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데 예전부터 유래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동전이 은화 표준에 따랐고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이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은이 많이 사용될수록 동전의 가치는 더 높았죠. 론 레이저의 말 이름이 실버였다는 거 아세요? 어쨌든 모든 동전에는 귀금속이 들어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전에서 은을 조금씩 깎아내기 시작했어요. 한 개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여러 개에서 깎아내면 귀금속을 꽤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상의 이유로 가장자리에 융기 부분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누군가 동전을 깎아내면 융기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 동전은 받지 않았어요. 똑똑하죠? 오늘날에는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으며 동전은 정해진 가치를 나타내요. 하지만 이제 일종의 문화유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플라스틱 우유병은 종종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측면에 안으로 들어간 원이 있습니다. 이 보조개는 장식이 아니라 용기의 저항력을 높이고 용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액체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제공하죠.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우유 속 미생물이 가스를 배출하기 시작해요. 내부에 더 많은 미생물이 갇히면서 용기의 압력이 상승해요. 이 공간은 팽창을 처리하고 용기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젖소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할 거예요. 러닝화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분의 구멍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 있나요? 신발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묶을 수 있게 디자인된 거예요. 걸음걸이가 좋지 않거나 심지어 다친 발가락을 교정하고 싶을 때 유용해요. 게다가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발의 외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의 책 커버를 책갈피로 사용해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구부러진 페이지 모서리에서 책을 구해줄 거예요. 하지만 책 커버의 주된 목적은 책이 일그러지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스를 흘리거나 책을 읽는 동안 책 위에 음식을 떨어뜨렸을 경우에 말이에요. 틱택 용기 상단에 이 작은 홈이 있어서 한 번에 하나의 틱택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대부분은 한 번에 많이 쏟아내고 여분의 틱택을 다시 집어 넣잖아요. 타이어 자국 사이에 보이는 튀어나온 고무는 안전을 위해 있는 거예요. 솟아오른 끝이 타이어 자국의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요철 부분과 가장자리가 고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타이어 가게에 방문하세요. 하지만 요철 부위가 가장자리보다 훨씬 아래라면 그냥 출발해도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창문에 있는 저 검은 격자는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마이크로파가 빠져나가 방 전체를 패러데이 케이지로 만드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전자파가 빠져나간다면 식사도 제대로 조리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지는 음식이 조리되는 동안 음식을 확인하는 걸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 에너지를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렌치와 호환되는 스크루드라이버는 어떠세요? 스크루드라이버의 토크를 높일 수 있도록 렌치의 끝을 스크루드라이버에 넣어보세요. 그래서 스크루드라이버의 머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할 때 이 전략을 써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우개의 파란 부분으로 펜을 지울 수 있다고요. 거짓이에요. 연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더 두꺼운 종이에 뭔가를 썼을 때에 해당해요. 파란색 면은 분홍색 지우개를 사용한 후에 보이는 얼룩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슈퍼에 있는 오렌지가 대부분 빨간 망사 안에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과일을 좀 더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속임수예요. 추가 팁! 그 망사 가방 버리지 마세요. 묶어서 싱크대, 주방용품, 접시들을 닦을 수 있는 새 작은 냄비 수세미로 쓰세요. 여러분은 골프공을 완벽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이 많은 작은 보조개들로 덮여 있죠. 골프공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경험이 많은 골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흠집이나 요철과 같은 결함이 있는 오래된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골프공 주변 공기에 난기류를 만들어내서 항력을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공을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보조개가 들어가 있는 공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이쑤시개 윗부분에 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윗부분을 떼어내면 그 위에 이쑤시개를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 데도 닿지 않기 때문에 더 위생적이에요. 자, 차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안전기능은 백미러에 있는 탭이에요. 그걸로 거울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이빔을 쏘는 차가 뒤에 있어도 눈이 부시지 않을 거예요. 이 작은 탭은 뒤에서 오는 빛의 번쩍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기능은 1930년대에 나타났지만 1970년대 초에 대부분의 트럭과 자동차에서 표준 장비의 일부가 됐어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구멍 보이시나요? 그건 마이크예요. 여러분이 카메라를 돌리면서 휴대폰이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 케이블선은 끝쪽에 두꺼운 실린더가 있어요. 페라이트 코어 또는 초크라고 부르는데요. 고주파 전자기 간섭을 막아주는 자성 산화 처리예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스피커에 너무 가까이 가져가면 나는 짜증나는 찌지직거리는 소리 아시죠? 이게 여러분의 통화를 방해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큰 실린더가 있는 케이블선이 꽤 유용할 거예요. 여러분은 왜 거의 모든 짐가방과 배낭에 지퍼가 2개 있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여는 게 훨씬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이 2개의 지퍼를 함께 잠글 수도 있어요. 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의 화장실 바닥에 얼마나 큰 틈이 있는지 아시죠? 주로 공기의 순환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은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줄을 서 있을 때 화장실이 비어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 외에 여러분이 만약 거기에 갇혔는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는 상황일 때에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냥 기어 나올 수 있잖아요. 맞는 칼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끝 캡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칼날 위에는 날을 여러 번 날카로운 상태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눈금 같은 게 있죠. 이 플라스틱 끝 캡을 통해 날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슬라이더를 움직여 날카로운 날을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만약 일반 식료품 카트에서 특히 접히는 부분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다면 아마 금속 고리가 돌출되어 있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 고리는 카트에 넣는 물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무거운 제품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빵 같은 부드러운 물건이 든 봉지를 매다는 데 쓸 수 있어요. 또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것들도요. 많은 커피 머그잔들의 바닥에는 구부러진 홈이 있어요. 머그잔을 씻을 때 식기세척기 안에 선반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물이 고이지 않아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컵이 식기세척기에서 꺼낼 때쯤이면 완전히 말라 있을 거예요. 맥플러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숟가락 손잡이에 네모난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함께 섞어주는 특별한 기계에 숟가락을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에는 이 네모난 모양의 숟가락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막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휘젓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엉망을 최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에게 숟가락이 주어지고요. 꽤 깔끔하네요. 그쵸? 일반 우유통의 한쪽에는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무작위적인 디자인의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움푹 들어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가스가 쌓이면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유가 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굳이 우유를 맛봐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움푹 패인 부분 덕분에 우유통을 실수로 떨어뜨려도 통이 터지지 않아요. 움푹 패인 곳은 통을 떨어뜨렸을 때 생겨나는 갑작스러운 압력을 처리해 줄 수 있는 확장 공간을 만들어주니까요. 치실, 물론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중요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추측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치실은 부엌에서도 아주 쓰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칼보다 훨씬 나은 케이크를 아주 정밀하게 잘라주는 슬라이서거든요. 대부분의 주방용 가위에는 칼날과 손잡이가 만나는 중앙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어요. 이건 로즈마리, 백리향, 차이브 등 다듬기 어려운 허브들을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이 틈 덕분에 잎을 손으로 뗄 필요 없이 한 번의 동작으로 딸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젤라틴 용기나 1인분 요거트는 은박지 뚜껑과 함께 제공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뚜껑을 일회용 숟가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뚜껑을 벗겨내고 몇 번 접으면 점심 간식을 위한 완벽한 작은 숟가락을 얻을 수 있죠. 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대를 제외하고는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철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다양한 종류의 치즈에 구멍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위스 치즈는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특수 박테리아로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 풍선껌처럼 부풀어 치즈눈이라고도 하는 작은 분화구가 생겨요. 그런 다음 치즈는 식지만 구멍은 그대로 유지돼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오레오가 만들어져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조 쿠키죠. 이 쿠키에 찍힌 기하학적인 디자인은 유럽 품질의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가 오레오라는 단어로 둘러싸고 있어요. 윌리엄 터니어는 1952년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초콜릿 쿠키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재사용 가능한 병을 사용한다면 가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반 물에만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물 속의 미생물 때문이에요. 병에 담긴 물을 마시면 침과 땀의 입자가 그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한 박테리아가 물병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선택했다면 박테리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세척하세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말려서 다시 사용하세요. 청바지뿐만 아니라 경찰관 제복도 파란색이에요. 최초의 공식 경찰관은 19세기 런던에서 등장했어요. 군인들이 이미 착용하고 있던 빨간색과 흰색 제복과 대비를 이루기 위해 파란색 제복을 입게 됐어요. 그로부터 20년 후 미국에서 경찰 제복이 채택되었고 경찰도 그 패턴을 따랐어요. 오늘날에도 제복은 여전히 파란색이에요. 좋은 색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죠. 어두운 시간에는 잘 보이지 않고 경찰관이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사물들과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또한 얼룩은 어두운 소재에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파란색 옷을 입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색으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아기 당근은 작고 일반 당근과 달리 젖어 있어요. 인간 아기와 다르지 않죠? 아기 당근은 특별한 종류의 당근이 아니라 일반 당근의 겉부분과 껍질을 잘라낸 다음 예쁘게 보이도록 다듬어 만든 당근이에요. 문제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당근은 수분을 가두는 층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어요. 잘게 다져진 아기 당근은 쉽게 건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물이 약간 들어있는 봉지에 담아 판매해요. 청바지에는 처음부터 금속 리벳이 있었어요. 최초의 청바지를 만든 제이콥 데이비스는 바지가 찢어지기 쉬운 부위인 지퍼 앞 천이나 주머니에 구리 리벳을 추가해서 청바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구리 리벳은 청바지 특유의 전통적 상징으로 장식적인 목적이 더 강해요. 청바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별다른 용도가 없어 보이는 작은 주머니예요. 지금은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년 전 많은 카우보이들이 청바지를 입던 시절엔 회중 시계를 넣기 위해 주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졌었어요. 또한 당시 청바지에는 시계 주머니인 작은 주머니와 앞쪽이 큰 주머니 2개, 뒷면의 주머니 1개 등 총 4개의 주머니만 있었어요.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편안함을 위한 것이고 탈착식인 건 안전을 위한 것이에요. 헤드레스트를 빼내면 2개의 튼튼한 금속 바가 있어요. 차가 잠기거나 차 안에 갇혔을 때 이 바를 이용해 창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어요. 달걀을 깨고 난 후 가끔 보이는 작은 붉은 반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핏자국은 암탉이 알을 낳을 때 혈관이 파열되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핏자국이 있는 달걀은 먹어도 안전하지만 원한다면 그 핏자국을 제거할 수 있어요. 계란의 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안심이 되네요. 산 모양의 토블론 로고 안에 곰이 뒷다리로 서 있는 이미지가 숨어 있어요. 요들러를 먹어치우려는 참일까요? 아니에요. 토블론 창립자가 이 삼각형 초콜릿을 개발한 곳인 스위스 최대 도시 중 하나 베른의 상징이 바로 곰이기 때문이죠. 토블론 창립자의 가족 이름인 토블러와 꿀의 아몬드 누가를 뜻하는 이탈리아 토로네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해요. 컵라면 아래 공간은 운송 중에 면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기술을 미들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요. 스티로폼 컵에서 면을 더 잘 보호할 뿐만 아니라 면이 더 균일하고 빠르게 부드러워지도록 도와줘요. 볼펜통에 뚫린 구멍이 아무 용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용도가 있어요. 이 구멍은 잉크가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벤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펜의 내부와 외부에 균일한 공기 압력이 생성돼서 잉크가 쉽게 포인트에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간장병에 2개의 주둥이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소스는 액체라 병을 뒤집으면 금방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아시아 음식 애호가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간장을 흘린 적이 있다고 인정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레스토랑에서는 2개의 주둥이가 있는 특수병에 간장을 담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해요. 이 디자인을 사용하면 소스가 나오는 시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한 스파우트에 손가락을 대고 다른 스파우트에 소스를 따르기만 하면 돼요. 손가락으로 주둥이를 꾹 누르면 소스의 흐름이 멈추고 손가락을 떼면 다시 흘러요. 그리고 식당에선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모두가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기차나 버스 좌석이 이상한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좌석의 세균과 얼룩을 가리기 위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오, 이런. 색상이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이 얼룩을 알아차리기도 역겨움을 느끼기도 어려워요. 또한 패턴이 너무 못생겨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따라서 패턴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혹시 보더라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존재해요. 평범한 흰색 좌석이 있는 버스는 절대 없을 거예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은 돌릴 수 있어요. 빨대를 제자리에 끼워 놓을 수 있어서 꼭 입에 물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고정식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푸딩 탭을 대체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상당히 날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버려질 수 있었죠. 이제 빨대를 바로 꽂을 수 있어요. 또한 거품을 만들어서 3살짜리처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끔 옷을 구매할 때 여분의 단추와 원단 견본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은 분명히 구멍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만 특정 표면에 대한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류 전체를 빨기 전에 세탁 과정을 테스트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에스컬레이터에는 계단에 노란색 선이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푹신한 검은색 브러쉬가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건 아닌데다 가끔 옷이 계단 가장자리나 스커트와 만나는 지점 가까이에서 늘어질 수 있어요. 브러쉬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보풀을 잡아주고 다른 작은 물건이 틈새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중국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이크아웃 용기는 음식을 집으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테이크아웃 용기는 접시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음식을 바로 먹을 수 있고 접시가 더러워질 염두도 없어요. 유후, 실제로 1894년에 갓 껍질을 벗긴 굴을 운반하기 위해 특허를 받았고 굴통으로 알려졌어요. 이후에는 음식이 새지 않는 용기로 개조되어 사용됐죠.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용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동전의 가치가 더 높았던 옛날의 남은 흔적이에요. 위조범들은 금화나 은화로 팔아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장자리를 쉽게 깎아낼 수 있었어요. 어떤 동전이 위조됐는지 훨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용기가 만들어졌죠. 오늘날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에는 여전히 그 변경된 스타일이 남아있어요. 모든 크래커와 일부 쿠키에는 최종 제품의 올바른 식감을 위해 구멍이 있어요. 이 작은 구멍은 수증기가 빠져나가 크래커와 쿠키가 부서지지 않도록 해줘요. 도커라고도 하는 이 구멍이 없었다면 과자 내부에 수증기가 쌓였을 거고 최종 결과물은 맛있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이상해졌을 거예요. 개는 낮잠을 자기 전에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좋아해요. 조상으로부터 이러한 행동 패턴을 물려받았죠. 당시에는 특별한 강아지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키가 큰 풀을 밀어서 일종의 낮잠 장소를 만들어야 했고 게다가 보너스로 이러한 움직임은 초목에 숨어있는 모든 동물들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도넛이 고리 모양인 이유도 비슷해요. 도넛의 중앙에 구멍이 없었다면 반죽이 항상 덜 익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도넛 가게가 늦게까지 문을 여는 몇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넛은 종종 경찰과 연관되어 있어요. 도넛 가게는 경찰관들이 야간 근무 중에 먹을 것을 사거나 서류 작업을 처리하기엔 완벽한 장소였어요. 청바지의 겉면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흰색인 이유는 전을 짜는 현명한 방법 덕분이에요. 날실에는 염색을 하고 시실에는 색을 입히지 않고 흰색으로만 직조해요.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업체는 각 의류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청바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혹시 자동차 트렁크에 갇혔다면 침착하세요. 모든 차량의 트렁크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열 수 있는 비상 걸쇠가 장착돼 있어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열 수 있도록 잘 설계돼 있죠. 게다가 손잡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도록 돼 있어요. 손을 사용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입으로도 당길 수 있어요. 애초에 어떻게 트렁크에 탔는지는 묻지 마시고요. 다음으로 바늘과 실로 작업할 때는 바늘을 수풀에 직접 꽂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손가락을 다치기 쉬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바늘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 많은 현대 재봉 세트에는 바늘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실 수풀의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냥 빼내기만 하면 돼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재봉 바늘을 보관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일회용 볼펜에는 나름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일부 볼펜의 플라스틱 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초보적인 환기 시스템이에요. 잉크가 펜 끝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름에 있는 건 알지만 조미료 쉐이커를 흔들어서 내용물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팬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 병을 꺼내보세요. 탈착식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병이라면 이 실험을 하기에 완벽합니다. 병을 흔드는 대신 플라스틱 뚜껑을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병을 잡아보세요. 이제 병을 좌우로 부드럽게 비틀면 어느새 쉐이커를 흔들거나 스토브 위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도 멋지게 흐르는 시즈닝을 얻을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소금통과 후추통은 유리 부분의 바닥에 융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양념이 끼어 있는 경우 소금통 바닥을 후추통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양념이 서로 부딪히도록 하세요. 이제 병을 열지 않고도 양념이 쉽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추운 날씨에는 옷을 여러 겹 껴입어서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이나 배낭끈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얼마나 빨리 미끄러질 수 있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부 자켓에는 어깨에 고리 또는 버튼이 달린 작은 탭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여닫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채소 필러는 감자, 당근, 오이의 껍질을 벗길 때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걸 양파를 잘게 다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를 세로로 4등분한 다음 썰기 시작하면 됩니다. 양파를 자르며 눈물을 흘리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지만 치약 튜브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분명 점이나 블록으로 된 색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색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검은색, 녹색, 빨간색, 심지어 파란색일 수도 있죠. 이 색깔의 점들은 사실 치약 공장의 조립 기계를 돕기 위한 거예요. 기계가 치약 튜브를 잘라야 하는 타이밍과 위치를 인식하고 포장을 위해 튜브를 접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신발류에서 조금 어색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재미로 신발에 여분을 더하지 않아요.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부츠 같은 신발은 신발 뒤쪽 상단에 작은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발을 빨리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할 때 도움이 돼요. 또한 대부분의 부츠는 추운 날씨에 신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쉬운 곳에 신발을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에 모든 것을 넣지 않으려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 죄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좌석에 앉아야 할 때는 문제가 되죠. 코트나 자켓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할 때 앞좌석을 잘 살펴보세요. 트레이 테이블을 똑바로 세우는 고리를 자켓 거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행하는 동안 식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상관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마스카라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유통기한이 만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놓쳐도 그 기간은 단축돼 버릴 수 있어요. 제품을 섞으려고 마스카라 봉을 계속 펌핑하면 실제로 튜브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마스카라가 훨씬 빨리 마르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마스카라가 여전히 사용하기에 충분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꺼낼 때마다 펑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마스카라 튜브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블루투스 연결기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 나은 음질을 위해서는 여전히 오디오 잭을 통해 연결되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잭에 검은색 융기가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꽂을 때 잘 맞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절연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밴드는 소리가 전송될 때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밴드의 개수에 따라 어느 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컵라면 밑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컵라면을 생산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운송 중에 면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또한 라면을 즐기기 전에 붓는 뜨거운 물의 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V자형 넥라인은 처음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됐어요. 첫째, 옷의 수명을 연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또한 머리 둘레만큼 늘어나야 할 때를 대비할 목적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목에 더 잘 밀착돼요. 마지막으로 운동 중에 셔츠를 입을 경우 땀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돼요. 더 이상 관습은 아니지만 오른쪽에 신비한 주머니가 하나 더 달린 디너 자켓을 우연히 발견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주머니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매일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표를 쉽게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거였어요. 자켓의 단추를 잠그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지금은 장식용으로만 추가될 뿐 더 이상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초기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말하자면 플레이도우가 원래 청소용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20년대 시장에서는 석탄을 태우는 화로 주변의 벽지를 닦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이도우의 레시피가 발명됐죠.
이 제품은 흰색으로만 제조됐고 먼지가 묻은 벽지에 앞뒤로 굴려서 청소하는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벽지를 청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등장했고 플레이도우는 시장의 다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아침 식사로 항상 맛있는 토스트를 즐기지만 토스터기를 청소하기는 귀찮지 않냐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토스터 바닥에 슬라이드나 패널이 있어서 성가신 빵가루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원하는 콘솔에 카트리지를 삽입해야만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작은 물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게임 카트리지를 삼킨 후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기기의 대부분을 제조하는 닌텐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입안에 씁쓸한 맛을 남길 수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의도적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직접 맛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진 않네요. 도로 및 건설 작업자는 밝은 주황색을 입습니다. 악천 후에도 눈에 잘 띄거든요. 주황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색입니다. 많은 안전자켓과 교통표지판이 주황색인 것도 당연해요. 정지표지판은 운전자가 뒤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아직 반사 기능이 없던 시절 팔각형 모양은 운전자가 야간에 정지표지판을 다른 표지판과 혼동하는 것을 방지했어요. 도로 측면의 럼블 스트립은 운전 중 졸음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설치된 거예요. 타이어가 이 스트립 위를 지나가면 소음과 진동이 알람 시계처럼 작동하죠. 주유소에는 연료 호스에 자석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주유 노즐을 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게 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 경우 잠금 장치가 호스를 자동으로 분리합니다. 부끄럽네요. 휘발유는 물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 속의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휘발유는 그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해요. 이 막과 물에서 빛이 동시에 반사되면 무지개가 만들어지죠. 제리캔의 3중 손잡이는 두 사람이 쉽게 들고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름통에는 기름을 붓기 전에 뚜껑을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 통로가 있어 연료가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므로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죠. 대부분의 기름통에는 뚜껑이 있는 구멍이 있는데 큰 구멍과 작은 구멍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구멍의 뚜껑을 먼저 열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액체가 콸콸 넘쳐서 옷과 바닥이 쏟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작은 사항은 연고 뚜껑의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플라스틱 필름이나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으로 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라도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쉽게 열려요. 대부분의 드라이버는 렌치와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토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렌치를 드라이버의 손잡이 위에 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훨씬 적은 힘만 가해도 될 거예요. 또한 손이 닿기 어려운 곳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점, 은행, 병원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이나 구조대에 연락할 수 있죠. 이처럼 카메라는 정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행기에 카메라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승무원은 기내에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비행기 안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비행 중에는 카메라가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 후에는 카메라 대신 승객의 말이 이상적으로 작동하죠. 카메라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하러 돈을 쓰겠어요. 물은 삼각형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정력이 뛰어납니다. 물은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H2O? 이러한 분자는 자석처럼 반대편에 약간 다른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구성하는 분자를 포함해서 다른 분자에 쉽게 달라붙죠. 많은 개인주택의 지붕이 삼각형인 모양인 이유는 비, 눈, 낙엽이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이면 언젠가는 지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폭풍이 오면 구름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화창한 날의 얇은 구름은 빛을 쉽게 통과시킵니다. 또한 빛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산란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흰색으로 인식하죠. 반면 구름이 두껍고 물방울이 많을수록 빛이 덜 통과하고 더 어둡게 보여요. 좋은 손잡이는 황동, 청동 또는 일부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금속은 항균 효과가 있어 박테리아가 훨씬 느리게 번식합니다. 또한 몇 시간 내에 세균을 매우 빠르게 제거해요.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광채를 보여주기 위해 대칭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단계의 세공 과정을 거치면서 우아하게 변해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모서리가 약간 뾰족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이 모양에서 가장 밝게 빛나요. 소켓에 구멍이 2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왼쪽 구멍은 중립, 오른쪽 구멍은 고압, 그 아래의 틈새는 접지입니다. 전기는 체인을 통해 흘러야 해요. 예를 들어 전류는 핫슬롯에서 흘러나와 휴대폰 충전기를 통과한 다음 중성 구멍을 통과합니다. 청바지에 있는 작은 주머니의 용도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체인에 걸고 다녔어요. 작은 주머니는 시계를 넣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시계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주머니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반지 같은 작은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런던에는 가로등처럼 보이지만 전구가 없는 기둥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악취 파이프로 지금은 아니어도 19세기에는 유용하게 사용되곤 했어요. 이 속은 빈 기둥이 악취가 나는 공기와 폭발성 가스를 배출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방 가위는 손잡이 그립 사이의 가운데에 펜치 같은 금속 톱니가 있는데요. 견과류, 굴껍질, 기타 딱딱한 제품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용기나 병의 뚜껑을 열거나 허브 줄기를 제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죽은 미세한 흠집과 긁힌 자국으로 덮여 있어 보기에 칙칙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흠집은 소재에 닿는 빛을 산란시켜요. 신발에 왁스를 발라주면 이러한 작은 틈새를 메울 수 있죠. 표면이 더 매끄러워지고 빛이 더 고르게 반사돼요. 그래서 가죽이 반짝이는 거예요. 형광펜은 희미한 빛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매우 옅은 색으로 인식하여 인쇄하지 않습니다. 자석을 맑은 모양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만들면 자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색깔도 중요해요. 파란색 부분은 남극,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냅니다. 두 극이 동시에 작용해서 인력을 증가시켜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동전 크기의 구멍은 사실 열쇠 구멍입니다. 문이 막히면 이 구멍 덕분에 운영자가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특수 열쇠를 삽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행기 창문에 있는 작은 구멍은 기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창문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쪽 창은 매우 튼튼해요. 이착륙 시 기압 차이를 견딜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안쪽 창은 더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창문의 잠재적 손상을 방지해요. 구멍 자체는 중간창에 있습니다. 압력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창문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해주죠. 에스컬레이터 브러쉬는 안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하면 옷이 계단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파란색, 녹색, 보라색과 같은 색을 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일출과 일몰에 태양이 더 따뜻하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해요. 오렌지를 사러 가면 빨간색 망사 가방에 담겨 있을 거예요. 북미에서는 이런 가방이 없는 오렌지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는 순수한 마케팅이고 그 색은 무작위로 선택된 게 아니에요. 빨간색 망사 가방에 포장된 오렌지는 더 주황색으로 보이고 신선하며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레몬도 비슷한 이유로 보통 녹색 망사 봉투에 담겨 판매돼요. 레몬을 빨간색으로 포장하면 레몬이 더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녹색은 노란색과 잘 어울리며 레몬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매트리스 제조업체는 한정된 수의 매트리스를 만들고 매트리스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멋진 스티치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회사의 매트리스 두 개가 품질은 똑같지만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는 패턴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모든 호텔에는 흰색 침대 시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청결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이 색을 선택해요. 시트가 더 하얗고 밝을수록 호텔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흰색 침구에는 먼지와 얼룩이 훨씬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 청결한 객실에 체크인했다는 증거와도 같은 거죠. 조수석의 안전벨트에는 패브릭 루프가 있습니다. 큰 압력을 받으면 고리의 스티치가 찢어져 여분의 천이 승객을 완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몇 인치의 여유 공간은 위급한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쪽에는 없는데요. 운전자는 핸들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벨트는 원래 19세기 중반에 발명되었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반화되었습니다. 충돌 전 감지 기술은 안전벨트 및 기타 기능의 안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측해서 안전벨트를 자동으로 조이고 에어백을 정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 로드해서 충격을 줄이도록 지시해요. 매년 600만 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자동차는 사고 경감뿐 아니라 차 안에서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 기능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구성하는 소재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에서 탄소 섬유 복합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25년 동안 대체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량 소재는 연비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크럼플 존을 만들어줍니다. 자동차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크럼플 존은 충돌로 인한 에너지를 흡수해요. 이로 인해 차량에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객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앞뒤 범퍼는 매우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사용된 오랜 역사 덕에 사용하지 않은 시기를 상상할 수 없어요. 범퍼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진화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범퍼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예요. 하지만 범퍼는 단단한 철근 주위에 압축성 폼이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외부 커버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앞유리는 비산 방지 버전으로 제작됐어요. 라미네이트 처리되어 있어 어떤 충격에도 유리 파편이 앞좌석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일반 유리는 1950년대까지 사용됐어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리를 개조하기 시작했죠. 에어백은 항상 존재했던 또 다른 일반적인 기능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1968년에 처음 발명되어 시대를 앞서 나갔습니다. 에어백은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 예방 조치를 통해 결국 1998년에야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 됐어요. 이후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 내부의 에어백에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차량에 따라 차량 전체에 배치되어 모든 잠재적 승객을 보호할 수 있어요. 온보드 컴퓨터에 연결된 충돌 센서는 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에어백을 작동시켜 수 밀리초 내에 부풀려 눈 깜짝할 사이에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날씨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도로의 접지력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어요. 1960년대 후반 차량에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 ABS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19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설계로 많은 항공기에 사용됐어요. ABS는 곧 모든 차량의 필수품이 되어 미끄러운 노면에서 트랙션을 유지하고 제동 시 완벽한 제어를 보장합니다. 오늘날 ABS는 매우 발전해서 최신 버전에서는 강한 맞바람이 불 때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됐어요. 1948년에 처음 발명된 크루즈 컨트롤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이 정속 주행 중 전방에 느린 차량이 감지되면 속도를 조절해서 앞차와 속도를 맞추는 기능이에요.
다른 고급 버전은 앞차가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길고 외로운 도로를 몇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는 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첨단 카메라 모듈은 통과하는 빛의 종류를 쉽게 파악하여 하이빔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상향등은 195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빛에 민감한 센서에 의존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는데요. 새로운 버전은 태양, 자동차 라이트, 심지어 표지판의 반사광까지 광원을 식별할 수 있어 다른 운전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매년 약 40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 즉 반쯤 보이지 않는 구석에 누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차량 후방 범퍼에 장착된 태양열 센서와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접 차선을 감시하고 식별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대시보드에 불빛이 깜빡이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옆 차선에 차량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년 160만 건의 교통사고가 문자메시지와 음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피로는 전체 교통사고의 최대 10%를 차지합니다. 운전자 주의 모니터는 이 두 가지 통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움직임과 스티어링 고정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거나 휴대폰으로 인해 약간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휴식 시간을 제한하는 신호를 보내요. 타이어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이며 운전자의 모든 주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많은 안전 기능이 타이어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에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개의 타이어 모두의 공기압을 점검하여 타이어가 파열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을 높여야 하는 시기를 알려줍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차선 이탈 경고는 도로의 선에 초점을 맞춰 차량이 차선 안에 머물도록 해요. 차량이 신호 없이도 도로의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카메라 기반 기능이 이를 식별해서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차량이 경계 차선을 침범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식별해요. 차량이 너무 가까워지면 스티어링을 재조정하고 차량을 적절한 차선 내에서 중앙으로 이동시켜요. 고급 차량의 다른 기능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크루즈 컨트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어요.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이 의도한 차선 내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차선을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죠. 일부 안전 기능은 이제 막 전 세계 자동차 모델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변의 보행자와 동물을 살피는 나이트 비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포메이션 화면 내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열 신호를 통해 물체를 식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 기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적외선 헤드라이트는 폭풍 후 눈, 안개 등 시야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할 겁니다. 추월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거예요. 운전자 오버라이드 시스템은 곧 사람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도로에서의 무모한 행동이나 기타 안전 예방 조치로 인해 자동차가 스스로를 완벽하게 제어해서 승객과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보장하는 기능을 곧 갖추게 될 거예요. 증강현실 앞유리는 이미 초기 개발 단계에 있으며 대시보드에서 앞유리에 반사되는 일부 표시기를 제공해요. 따라서 머지않아 운전자가 도로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도록 지도와 알림을 통해 필요한 모든 길 안내가 운전자 바로 앞에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에어백은 곧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이 확실하게 감지되면 차량 외부에서도 작동할 거예요. 에어백이 바깥쪽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차량 외부 전체를 덮어 충격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체를 보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미래 자동차 기술은 매우 진보적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인간 운전자가 아닌 다른 자동차와 독자적인 형태의 통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자동차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도로의 장애물이나 문제, 기상 이변을 파악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보장할 거예요. 방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스피커의 서브우퍼가 고막을 울리는 웅장한 사운드에 감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스피커는 전 세계의 다른 스피커와 함께 거의 항상 검은색인지 자문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스피커가 초록색, 빨간색 또는 무지개색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색이라고 화면을 향해 소리치고 계실 거예요. 첫째, 제가 거의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밝은 색상의 뮤직 플레이어의 화려한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래의 스피커가 여전히 검은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스피커의 원래 기술에 검은 입자가 있는 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소리가 증폭되는 즉시 진동판을 통해 전하가 전달되고 이 검은 입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탄소 입자가 튀어올라 판의 상부막에 닿으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스피커의 뚜렷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스피커 제조업체들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 색이 변하고 진동판의 상부막에 검은색 입자가 침전되는 것에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스피커의 색상이 대부분 검은색인 또 다른 실용적인 이유는 검은색이 다양한 유형의 장식과 쉽게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벽, 가구, 옷 등이 모든 검은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검은색이 널리 퍼져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음악 감상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에는 어디서나 사운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노트북, 휴대폰에서요. 스피커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게요. 스피커의 기원은 라디오와 전화 기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피커 형태는 1861년 요한 필립 라이스가 개발했습니다. 이 독일인은 독학 발명가로서 자신의 전화기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이 스피커는 선명한 음색을 재생할 수 있는 정도였지만 몇 번의 수정을 거쳐 흐릿한 음성을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기의 발명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라이스의 스피커를 개선한 버전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벨과 다른 발명가들은 기본적으로 전기 역학 스피커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1877년까지만 해도 전기 역학 스피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를 바꾸고자 하는 전 세계 발명가들의 열망 덕분에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매우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기 코일 구동 스피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베르너 폰 지멘스의 연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피커에 왜 자석이 있을까요? 오늘날의 모든 스피커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발명가들이 논의하던 당시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스피커의 패널을 움직이기 위해 자석을 사용하여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진동이 결국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자석이 클수록 스피커의 소리도 커집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증폭 메커니즘의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국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최초의 상업용 전기 스피커는 1924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죠. 이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음질은 영화를 감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우드 스피커의 세계에서 획기적인 다음 발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1943년 듀플렉스 드라이버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극장에서 중요한 높은 볼륨에서 더 나은 선명도와 일관성을 제공했죠. 이에 걸맞게 극장의 목소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듀플렉스 드라이버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즉시 테스트를 거쳐 1955년 영화관 업계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스피커 디자인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산업은 사운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고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건물에는 종종 벽에 두꺼운 커튼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방음 또는 음향 커튼으로 두 가지 모두 일반 커튼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이러한 커튼은 촘촘하게 짜여진 무거운 천이나 더 좋은 품질의 안감으로 구성되어 즉 이러한 커튼은 소리를 흡수하고 방의 천장, 창문 및 평평한 벽에서 반사되는 음향을 줄여주죠.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나은 음향 환경을 조성합니다. 극장의 카펫바닥이 두꺼운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단열재를 제공하여 소리를 가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카펫은 영화 상영 중 발자국 소리를 막기 위해 설치되어 컵 안에 휴대폰을 넣으면 휴대폰의 스피커가 더 크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소리 가두기 개념 때문이에요. 열린 공간에 앉거나 매달아 놓은 스피커는 모든 방향으로 소리를 투사합니다. 스피커가 진동하여 음파를 생성할 때 앞쪽과 뒤쪽에서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돼요. 스피커를 일정한 형태의 용기에 넣어서 스피커 뒤쪽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방향을 바꿔 전방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컵 안에 넣으면 사운드가 더 효율적으로 전달돼요. 소리는 한 방향으로만 전달되므로 컵에서 스피커를 꺼냈을 때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휴대폰과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모바일 장치가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이는 두 장치가 서로 가까이 있고 모바일 장치가 데이터를 송수신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스피커 주변의 매체에 전자기 교란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 오디오에 노이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스피커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죠.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분위기를 이 짜증나는 윙윙거리는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을 스피커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전자기 간섭이라고 알려진 소음이 제거됩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74%의 사람들이 2개 이상의 헤드폰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 중 46%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헤드폰을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에 따라 헤드폰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질에 따라 선택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많은 사람들이 헤드폰에 $100 이상을 기꺼이 지출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헤드폰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헤드폰은 진정한 패션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헤드폰 산업에 패션 산업처럼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음악계의 거물인 닥터 드레와 지미 아이오바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츠 바이 드레 헤드폰 브랜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태평양을 따라 걷던 두 사람은 그 분야의 주요 브랜드에서 제안을 받고 운동화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둘은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헤드폰을 만들기로 했죠. 이 듀오의 아이디어는 2014년 애플이 $30억 인수한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 비츠 바이 드레는 헤드폰 시장의 70%를 점유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애플은 헤드폰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2016년에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인 에어팟을 출시한 것도 이런 일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기 있는 무선 헤드폰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러한 헤드폰은 무선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는 내부 배터리에 의존해요. 대부분의 경우 편리한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만 표준 AA 또는 AAA 배터리로 계속 작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페어링된 오디오 소스에서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해요. 이러한 신호는 소스 장치에 의해 인코딩되며 가장 일반적인 무선 주파수 또는 적외선 캐리어를 통해 전송돼요. 헤드폰은 이 신호를 수신하여 오디오로 디코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로 음악이 전달돼요.
자, 특히 추운 겨울날에 만지면 차갑다는 걸 알지만 황동 손잡이가 고급스럽고 반짝이는 것 외에 실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황동은 구리압금이기 때문에 항균성이 있습니다. 즉, 항동은 유해한 세균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때로는 최대 2시간까지 효과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하지만 황동은 니켈이나 강철과 같은 다른 금속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러한 유형의 손잡이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멋진 다용도 아이템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의 스크루 드라이버는 작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렌치 안에 끼워 넣으면 비틀 때 더 많은 토크를 낼 수 있어요.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있는 볼트를 풀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여성용 셔츠의 단추가 왼손잡이용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패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관행은 시녀가 여성들의 옷 입는 것을 도와주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방향이 이를 수행하기 더 쉬웠기 때문이죠. 단추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옷을 입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이 계속됐어요. 다음에 우편물을 받을 때 박스 커터를 살펴보세요. 칼날에 사선 무늬가 있다면 디자인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선들은 칼날을 자르기 위한 거예요. 판지를 계속 자르다 보면 칼날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새 박스 커터를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상단 부분을 잘라내어 새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날을 자르려면 칼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을 확인하세요. 이 기발한 발명품을 처음 고안한 사람들은 초콜릿바의 분할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판지 포장을 버리지 마세요. 상자 바닥 어딘가에 실리카겔 패킷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카겔은 기본적으로 건조 도구로 주변 환경의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관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다른 전기 제품을 말려야 할 경우 실리카겔과 함께 용기에 넣어두면 손상을 줄일 수 있죠. 일반 자동차 타이어에는 깔끔한 표시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사가 아니어도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이어 안의 트레드가 고무 홈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트레드가 수직막대로 고를 정도로 평평하다면 타이어의 접지력이 대부분 상실되어 더 이상 운전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신호예요. 자동차 앞유리의 상단 모서리에는 유리 가장자리에 녹아있는 검은색 점들로 덮여 있어요. 이 멋진 추가 기능은 디자인 목적이 아니에요. 프릿 글레이징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실란트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세라믹 페인트를 창문에 추가한 거예요. 또한 창문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접착제가 더 잘 붙도록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들고 가려줍니다.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백미러 아래에 작은 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백미러를 주간용에서 야간용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탭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프리즘 유리 기술을 사용하여 반사를 흐리게 하고 교통체증 시 후방 헤드라이트의 눈부심을 줄여줍니다. 수동으로 기울어지는 이 거울은 1930년대에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위장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인해보세요. 물론 머리와 목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도록 모든 승객의 키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기능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매우 견고한 금속바 2개가 함께 제공된다는 거예요. 차에 갇혀서 급히 탈출해야 할 때 이 바를 이용해 차창을 깨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밈처럼 들리겠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실수로 연료 노즐이 아직 연료 탱크에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즐은 어떤 위험도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니까 안심하세요. 충분한 힘으로 빼면 호스가 분리되는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20세기 초 농구 선수들을 위해 고안된 스니커즈는 곧 청바지나 가죽 자켓과 같은 패션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스니커즈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에 신발끈 구멍과 비슷한 2개의 추가 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통풍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더욱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젓가락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젓가락을 모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끝부분이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젓가락의 끝이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젓가락은 끝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오래된 전통 디자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젓가락 끝은 테이블이나 다른 표면에 닿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젓가락의 받침대로 사용하여 더욱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는 놀랍게도 역사적이고 세련된 목적을 가진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용 자전거의 낮은 프레임은 대부분 일반 남성에 비해 키가 작은 여성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핸들바와 안장은 그렇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다른 목적을 위해 더 낮게 제작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하루 종일 긴 치마와 원피스를 입던 시절에는 옷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여성들의 필요에 맞춰 프레임이 낮은 자전거를 만들게 되었죠. 치약이 여러 가지 색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양치질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각 색상에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구강 건강 관리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 이상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는 치약에 구강 청결제를 추가한 선구자로 파란색 치약줄이었죠. 그 후 잇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을 함유하기 위해 빨간색 치약줄을 추가했습니다. 치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에 새 튜브를 개봉할 때 뚜껑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 안쪽이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손을 베거나 매니큐어를 망칠 염려 없이 치약의 봉인을 뚫을 수 있습니다. 세균이나 기타 박테리아가 제품 자체로 옮겨지지 않아 더 위생적인 건 말할 것도 없죠. 욕실 세면대 용품과 관련하여 칫솔은 칫솔모 패턴에 숨어있는 깔끔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칫솔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것 외에도 실용적인 목적도 있어요. 대부분의 칫솔에는 흰색 칫솔모 안에 파란색 칫솔모가 얽혀있는 패턴이 있어요. 파란색 염료가 희미해지면 칫솔을 교체해야 할 시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치과 의사들은 칫솔을 3, 4개월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잊었을 때를 대비해 칫솔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아직도 레고놀이 좋아하시나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취미라고 생각해요. 레고 머리 위에 구멍이 있는 걸 보세요. 레고 직원들이 질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한 안전장치입니다. 레고 조각을 삼킬 경우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레고 헤드 내부에 구멍을 뚫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공기가 조각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는 튜브형, 다이아몬드 모양, 심지어는 완전히 꼬인 전구까지 다양한 종류의 현대식 전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구는 원형이었으며 초기 전구의 모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유리 전구를 손으로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둥근 모양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숨겨진 실용적인 이유는 전구 필라멘트가 유리 구의 모든 표면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를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유리를 공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크래커에는 굽는 동안 깨지고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만약 구멍이 없다면 크래커 안에 수증기가 쌓여 크래커가 부서질 거예요. 탄산음료병을 보면 병뚜껑 안에 디스크가 하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음료와 음료수의 탄산을 밀봉해줘서 김이 빠지는 걸 막아줘요. 음료수병의 긴 목은 여러분이 그곳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하면 손에 있는 열이 음료수 전체를 데우는 대신 병 밑부분만 데우게 될 거예요. 창에 있는 성가신 검은 격자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있는 음식을 보는 건 항상 어렵지만 그건 해로운 전자파가 빠져나오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예요. 패러데이 쉴드라고 불리는 이 보호막은 음식을 제대로 조리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보호해줍니다. 감자칩과 같은 식품들은 포장지 안에 약 43%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기반 봉지를 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예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봉지 안에 있는 감자칩과 반응해 감자칩을 빨리 썩게 만들어요. 산화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반면 질소는 식품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운송 중에 부서지는 걸 막아주는 불활성 가스예요. 이 가스 쿠션이 들어있는 봉지는 감자칩이 부스러기가 되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을 즐길 수 있게 해주죠. 도넛은 안과 밖이 골고루 익을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생기기 전엔 겉은 바삭한 반면 속은 기름지고 설 구워졌었죠. 종이의 여백은 날짜 및 번호 목록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보호 기능을 하기 위해 추가됐던 거예요. 옛날에는 쥐가 사람들의 집에서 성가신 존재였고 종이는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였어요. 여백은 여러분의 중요한 문서를 쥐들이 물어뜯는 대신 백지를 갉아먹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추가되었어요. 속이 빈 막대 사탕의 구멍은 삼켰을 때 질식하는 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탕을 제자리에 있게 해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분의 사탕이 속의 빈 튜브와 구멍 사이로 흘러들어가 딱딱해지면서 사탕을 제자리에 고정시키죠. 만약 매끄러운 막대기였다면 사탕은 쉽게 미끄러졌을 거예요. 진공청소기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중에 저 긴 털 달린 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먼지를 털기 위한 것으로 액자, 블라인드, 갓 등을 청소하는 완벽한 도구예요. 나무 옷걸이랑 플라스틱 옷걸이의 차이점은 뭐죠? 옷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 삼나무 옷걸이는 나방과 벌레를 물리쳐줘요. 소금은 요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독한 냄새도 없앨 수 있어요. 마늘을 다진 후 손끝을 소금으로 문지르면 냄새가 없어져요. 이건 신발에도 효과가 있어요. 토스터기 밑바닥에는 비밀 틀이 있어서 꺼내서 모든 짜증나는 빵 부스러기를 치울 수 있어요.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구멍을 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초콜릿 바로 옆에 구멍을 누르면 그것들이 쉽게 튀어나올 거예요. 뚜껑이 있는 커피잔에 차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컵 내부의 공기압을 낮춰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뚜껑의 작은 구멍은 공기가 그쪽으로 유입되게 해주고 액체가 주 구멍 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게 해줘요. 음료 뚜껑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이 작은 버튼들은 식당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도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각각의 버튼 옆에 이름이 있어요. 어떤 게 눌려 있는지만 보면 돼요. 과일 스티커에 적힌 숫자는 그 과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알려줘요. 만약 네 자리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4 또는 3이면 과일에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만약 5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수가 9라면 그 과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된 거예요. 5자리 숫자인데 첫 번째 숫자가 8이면 그 과일은 유전자 변형이 된 겁니다. 산 물건을 다 담아서 차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가방을 걸 때 쇼핑카트에 고리를 사용하세요. 이제 빵, 계란, 과일, 야채와 같은 부드러운 물건들이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찌그러질 일은 없어요. 뭔가를 재려고 할 때 줄자의 다른 쪽 끝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위에 못을 달아보세요. 이제 모든 길이 측정기마다 있는 작은 구멍을 거기 걸기만 하면 돼요. 맥플러리와 함께 나오는 네모난 숟가락은 아이스크림 토핑을 디저트에 섞는 데 도움을 줘요. 숟가락이 바로 기계에 연결되어 회전하죠. 야외에서 쓰는 자물쇠는 비 때문에 금방 고장나요. 바닥에 있는 이 작은 구멍 보이세요? 안에 오일을 붓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열쇠가 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잠금 장치를 열 거예요. 유리 케첩병 밑을 두드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여기 작은 팁이 있어요. 케첩병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목 중앙을 두드리세요. 많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들은 케찹이나 머스타드를 받기 위해 접힌 작은 종이컵을 채웁니다. 그게 말이죠. 원래는 컵이 펼쳐져서 더 많은 소스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종이 접시로 변해야 한답니다. 냄비나 프라이팬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은 그저 그걸 벽에 걸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요리하는 동안 요리 도구를 큰 구멍에 꽂으면 도구가 냄비 위에 고정되어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될 거예요. 파란색 또는 다른 어두운 색 칫솔의 솔은 새솔을 사야 할 때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칫솔모 색이 빠진 걸 보면 칫솔이나 칫솔 머리를 바꿔주세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추가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은 기능이 있어요. 우선 누군가가 수도꼭지 잠그는 걸 잊은 경우가 생겨도 물이 넘치지 않고 욕실도 물에 잠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도와주고 공기 탈출구를 제공하는 그 구멍 덕분에 물이 하수구로 더 빨리 빠져나가요. 대부분의 금속 지퍼는 안에 자물쇠가 있어서 열린 남대문과 같이 어색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아래로 당기면 저절로 잠길 거예요. 다 손잡이 밑에 숨은 작은 홈들 덕분이죠. 상한 우유는 가스를 배출해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은 한쪽이 오목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오목한 부분도 팽창하고 그 부분이 볼록하게 나오죠. 또 만약 우유를 나중에 먹기 위해 저장해서 얼리고 싶을 때 통은 우유가 고체화되면서 팽창해서 통 안에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뿐만 아니라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뜨겁게 유지해주니까 목욕을 좀 더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 욕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 어느 쪽이든 열을 아주 빨리 잃게 돼요. 많은 컵과 머그잔에는 바닥에 작은 홈이 일부러 나 있어요.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죠. 이 홈이 물을 흐르게 해서 컵을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줘요. 또 이 홈들은 공기를 흐르게 해서 차가 데일 정도로 뜨거워도 컵이 깨지지 않게 해요. 연고 뚜껑에 뾰족한 게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는데 손톱과 작별 인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손가락으로 뜯지 않는 게 좋아요. 뾰족한 끝이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쉽게 뜯어질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청결하게 해주는 광택을 유지해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동하는 동안 솔에 왁스를 바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솔은 우리가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롱코트나 부츠컷 바지가 계단 사이에 끼지 않게 해줘요. 모든 틱택 용기는 열 때마다 틱택 하나를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뚜껑에 사탕이랑 같은 모양이 있죠? 용기를 뒤집고 부드럽게 흔들어서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사탕 하나가 끼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용기를 열어서 틱택 5알 이상이 입에 들어갈 때까지 털어 넣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패션 액세서리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폼폼은 원래 아주 낮은 배의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모자에 붙인 거랍니다. 이미 집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실 수 있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는 일상적인 물건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물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대에 유행했던 단발 헤어스타일 때문에 영어로는 바비핀이라고 불려요. 유행은 사라졌지만 핀은 남았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핀을 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에 핀이 걸리게 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나 버스를 탔는데 검은 테두리에 질감이 있는 검은 점을 발견하셨다면 아마 디자인 때문에 이 점을 창문에 찍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 점은 프리트라고 하는 세라믹 페인트예요. 주요 목적은 자외선으로부터 창문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한 접착제가 달라붙을 수 있는 거친 표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구석에 끈적거리는 분홍색 덩어리가 보이면 만지지 마세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붙여둔 풍선껌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물쇠의 아래쪽을 본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은 비 때문에 갇혔을 수도 있는 내부의 물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이 작은 배수구는 날씨가 매우 추울 때 자물쇠가 얼어붙거나 녹쓰는 것을 막아줘요. 또 다른 상황에서 자물쇠가 뻑뻑해진 경우 이 구멍에 오일 성분의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좌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이 구멍에 대고 소리칠 수 있을 겁니다. 자물쇠를 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와이셔츠는 뒷면에 천고리가 있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고리로 셔츠를 걸 수 있어요. 단순히 벽에 걸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리는 해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 대학에서는 단추가 채워진 셔츠를 맨 윗부분까지 입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셔츠를 벽에 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뒷면에 고리를 달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학생이 고리를 제거한다면 그건 안정적인 연애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장난삼아 골탕 먹인 게 아니라면요. 이제 누구랑 사귀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다닐 거예요. 고리 가지고 정말 걸고 넘어가지 말라고요? 네, 그렇게 재밌는 말장난은 아니었죠. 이게 제 일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동전의 가장자리에 작은 홈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에 동전의 가치가 더 있었을 때 생긴 문이에요. 과거의 위조범들은 가장자리를 쉽게 긁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금화나 은화로 만들어 돈을 벌었죠.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어떤 동전이 변한 것인지 알기가 쉬워집니다. 요즘은 필요하지 않지만 동전의 스타일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심심하시다면 여기 홈이 몇 개나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사실 아주 지루한 생각이지만요. 그러지 마시고 밝은 면의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위조범들과 싸우기 위해 지난 수세기 동안 동전에 무늬를 넣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동전의 매끄러운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그 금속을 사용해서 새로운 동전을 만들어내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이 오돌토돌한 면이라면 잘라낸 흔적을 숨길 수가 없겠죠. 충전 케이블에 있는 이러한 작은 원통형은 초크 또는 페라이트 코어라고 합니다. 이 원통은 전자기적 간섭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성 산화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치를 오류로부터 장치를 지켜주는 거죠. 모두 청바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시계를 보관하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금속 징은 뭘까요? 이 단추는 천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격한 움직임 때문에 찢어질 수 있는 곳에 직공들이 이 징을 넣기 시작한 거죠. 몇몇 배낭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여분의 장비를 묶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이 더러워져서 배낭 안에 넣거나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다면 이 구멍에 끈을 넣고 묶어주세요. 아이폰의 카메라 옆에 있는 이 작은 점은 마이크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죠. 맥의 스포트라이트 기능은 파일과 앱을 빠르게 검색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산기 역할도 해줘요. 풀어야 할 산수식을 입력해보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내부 사전 데이터도 사용해요. 검색줄에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새 기름을 한 병 사셨군요. 뚜껑을 열었더니 작은 봉인 마개가 또 있어요. 고리를 당기면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꺼내셨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마세요. 손가락으로 거꾸로 뚜껑을 누르면 부을 때 양을 조절하기가 쉬울 거예요. 키보드의 F 및 J 키의 오톨도톨한 점은 타이핑을 할 때 손가락을 놓기 좋은 키를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집게 손가락을 이 키 위에 올리면 다른 키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양쪽에 있는 솔은 구두를 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나일론 솔은 끈이나 옷이 에스컬레이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이겠죠? 대부분의 문 손잡이는 황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금속은 미생물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서는 박테리아가 그렇게 많이 증식할 수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칸막이는 이유가 있어서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닥에 커다란 틈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이런 디자인 덕분에 줄이 빨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음료수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컵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껑의 모양은 완벽하게 음료 잔과 크기가 맞고 테이블 표면이 젖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뚜껑을 뒤집지는 마세요. 컵에 두었던 것과 똑같이 테이블에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에 갇혀 문을 열 수 없다면 탈부착식 머리 받침대의 막대를 이용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병뚜껑 아래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원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작은 원은 탄산음료에 김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병 안의 진공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쯤 전자레인지에 음식이 데워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정말 신나지 않나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문을 왜 그렇게 어둡게 만든 걸까요? 이 검은 필름은 전자기장을 차단하는 데 필요한 거랍니다. 자물쇠에서 열쇠 구멍 옆에 있는 작은 점은 자물쇠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습기를 말리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또한 자물쇠가 걸리거나 녹이 슬기 시작하면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을 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골프공은 공기 역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오돌토돌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은 공이 더 멀리, 더 고르게 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머그잔은 바닥의 바깥쪽에 작은 홈이 있어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도와줘서 식기세척기에서 컵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글라스는 눈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북극 탐험 동안 선글라스를 사용한 거였어요. 엄청난 양의 눈은 마치 밝은 섬광처럼 사람들을 실명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 독특한 안경을 고안해낸 겁니다. 패션뿐만이 아니라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 티셔츠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방 위에 티셔츠를 씌워주세요. 비닐로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셔츠 칼라 뒷면에는 단추가 있어 넥타이를 옷깃 아래로 잡아줍니다. 네, 지금은 넥타이가 모두 얇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추는 여전히 장식적인 기능으로 남아있어요. 넥타이의 초기 목적은 이런 거였어요. 옷깃을 조이기 위해 17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강한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의복의 이 부분에 익숙해졌고 이후에는 왕실의 모임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모자에 달린 푹신푹신한 폼폼은 수세기 전에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낮은 배 천장과 암초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폼폼을 사용한 거예요. 옷걸이는 삼나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에는 여러분의 옷을 먹이로 삼는 나방들을 물리치는 천연 기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전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빛이 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양의 전구는 더 저렴하고 생산하기 쉽습니다. 새 옷에서 이런 옷 조각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천 조각이 아니라 빨래에 옷을 돌리기 전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 조각을 세탁기에 넣고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게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겨울과 여름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찾아보세요. 겨울 모드를 켜려면 이 버튼을 위로, 여름 모드를 켜려면 버튼을 아래로 눌러주세요. 여름 모드에서는 선풍기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립니다. 겨울에는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에 둥근 플런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면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지만 사실 플런저는 싱크대의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한 것입니다. 변기는 다른 특별한 장치를 사용해야 해요. 오븐 아래의 여분의 공간은 팬과 냄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을 넣으시면 돼요. 오븐의 열이 식사를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친구들이 늦는 것을 기다릴 때 유용하겠죠? 팝콘 한 팩을 전자레인지에 튀기셨군요. 팝콘 봉지 위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튀겨지지 않은 작은 알갱이를 빼내는데 이 구멍을 쓰시면 돼요. 팝콘 팩을 접시 위로 흔들면 모든 알갱이가 구멍으로 빠질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행용 베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끝을 앞으로 놓고 머리를 뒤로 기대죠? 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보세요. 둥근 부분이 턱 아래에, 양 끝은 뒤로 향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목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낮잠도 잘 잘 수 있겠죠? 말꿈 모양의 자석은 자기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남극을, 빨간색 부분은 북극을 나타내는데요.
두 개의 극이 동시에 작동하여 당기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항공 설계 덕분에 대부분의 비행기는 엔진 없이도 먼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1268년 로저 베이커는 처음으로 광학 목적을 위해 망원경 렌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틀에 끼워진 돋보기 렌즈는 당시 유럽과 중국에서 모두 독서할 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서양이 동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져온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만약 먹을 것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 남게 되셨다면 유감이네요. 하지만 낚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시계, 열쇠 등 무엇이든 미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끈을 낚싯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끼를 묶어서 물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삼킨 물고기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굉장할 거예요. 탄산음료 캔 뚜껑에 뚜껑을 뒤집어 칵테일 빨대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의 파란색 반쪽은 원래 잉크를 지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파란 부분은 두꺼운 종이 위에 글자나 그림을 지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빨간 부분이 약간의 흔적을 남기면서 글씨를 지웠다면 파란 부분이 그 작업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 포스트잇을 잘못 뜯고 있어요. 아래에서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부분의 선을 따라 옆으로 떼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벽에 더 오래 붙습니다. 막대사탕에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그러셨다고요? 뜨거운 시럽에 막대를 넣으면 액체가 그 안으로 흐르겠죠? 그리고 액체가 굳으면서 막대에 더 잘 붙어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원리예요.